디지털 시대, KO 펀치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침묵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그 침묵을 용납하지 않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황인수. 그는 조롱받고 사기꾼이라 불리며 모든 커뮤니티에서 비난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등장하는 모든 영상은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합니다. 만약 IM복서가 2025년 유튜브 생태계를 지배하고 싶다면 과연 이 흥행의 악마와 손을 잡아야 할까요? 이것은 단순한 스포츠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중의 심리를 조종하는 거대한 도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비엣 MMA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을 파헤칩니다. 황인수의 진짜 무기는 논란 많은 주먹이 아니라 소셜미디어 알고리즘을 지배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IM복서 출연이 왜 자본주의 시장의 필연적인 결과일 수밖에 없는지, 그 소름 끼치는 이유를 분석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격투기 비즈니스의 명과 앙, 그 날카로운 통찰을 놓치지 마세요. 황인수의 IM복서 출연 여부를 논할 때 대부분은 핸드랩이나 인성 같은 도덕적 잣대에 매몰됩니다. 하지만 돈과 숫자를 다루는 제작진의 관점에서 황인수는 아직 다 캐내지 못한 거대한 노다지 광산입니다. 먼저 IM복서의 본질을 직시해야 합니다. 스포츠맨십이라는 포장지를 두르고 있지만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결국 유튜브 예능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감정은 곧 화폐입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명현만이라는 정의로운 영웅의 서사로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빌런, 즉 강력한 악당이 없는 슈퍼히어로는 영화는 지루할 뿐입니다. 황인수는 완벽한 빌런의 조각입니다. 그는 마케팅 업계에서 말하는 소위 어그로 능력을 타고났습니다. 묵묵히 운동만 하는 선수들과 달리 황인수는 대중을 자극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사랑은 팬을 만들지만 혐오는 폭발적인 트래픽을 만듭니다. 만약 IM복서 예고편에 황인수가 등장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DC인사이드, 펜코 등 국내 거대 커뮤니티는 순식간에 불타오를 것입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고 사람들은 그를 욕하기 위해, 분석하기 위해, 조롱하기 위해 영상을 퍼나를 것입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이것을 사랑합니다. 알고리즘은 선풀과 악플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오직 반응의 강도에만 열광할 뿐입니다. 황인수는 IM복서를 격투기 매니아들의 전유물에서 전 국민이 클릭하게 만드는 대중문화 현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디어 관점에서 그의 경기 스타일은 흥행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정통 복싱은 일반 대중에게 다소 지루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황인수는 다릅니다. 황인수의 스타일은 숏폼 친화적, 쇼트폼 프렌들리입니다. 가드 없이 두 팔을 내리고 눈으로 보고 피하며 정광석화처럼 꽂아넣는 카운터, 그의 매트릭스 같은 회피 동작이나 일격필살의 KO 장면은 틱톡이나 유튜브 쇼츠 용 15초 영상으로 만들기에 완벽한 소재입니다. 사람들의 집중력이 몇 초밖에 유지되지 않는 이 도파민 중독의 시대에 황인수의 화려하고 위험한 플레이는 정석적인 복서보다 10배 이상의 바이럴 효과를 가집니다. 그가 이기든 지든 그 짤막한 영상들은 인터넷을 도배할 것이고, 이는 프로그램에 수십억 원 가치의 홍보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참교육과 반전, 이 두 가지 흥행 시나리오를 모두 충족시킨다는 점입니다. 시나리오 1, 참교육, 트루 에듀케이션. 시청자의 90%는 이것을 원합니다. 그들은 황인수가 핸드랩이라는 마법 없이 링에 올라 프로 복서나 명현만에게 처참하게 무너지는 꼴을 보고 싶어 합니다. 대중의 응징 심리는 콘텐츠 소비의 가장 강력한 동력입니다. 사람들은 그 통쾌한 순간을 보기 위해 기꺼이 광고를 시청할 것입니다. 시나리오 2, 반전. 만약 황인수가 정해진 규격의 글러브를 끼고도 실력으로 승리한다면 이것은 2025년 최대의 반전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여론은 뒤집히고 우리가 틀렸나? 진짜 천재였나? 라는 논쟁이 몇 달간 이어질 것입니다. 이 논쟁은 프로그램의 수명을 연장하고 시즌 2를 위한 완벽한 발판이 됩니다. 또한 명현만과의 질긴 악연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수 간의 대결이 아니라 팬덤 간의 전쟁이자 유튜버 간의 전쟁입니다. 명현만의 홈그라운드인 IM복서에 황인수를 투입하는 것은 금붕어 어항에 백상아리를 풀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기자회견장의 긴장감, 서로를 쏘아보는 눈빛, 날선 도발,
경기장 밖에서 벌어지는 비하인드 스토리만으로도 본 경기 못지않은 조회수를 뽑아낼 것입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황인수의 참가가 프로그램을 서커스로 만들 것이라는 비판이 나올 것입니다. 진지한 복서들은 모욕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UFC 위 코너 맥그리거, 복싱계의 제이크 폴을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트러블 메이커였지만 업계 전체를 먹여 살리는 돈을 가져왔습니다. 황인수에게 기술이 있냐고요? 있습니다. 파워가 있냐고요?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에게 스타성, 스타 퀄리티이 있다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어두운 스타성일지라도 말이죠. 콘텐츠 홍수의 시대에 지루함은 곧 죽음입니다. 황인수는 그 지루함을 깨부술 가장 강력한 독약이자 자극제입니다. 후원사들 또한 이 점을 주목할 것입니다. 기업은 선수의 인성이 얼마나 착한지보다 얼마나 많은 눈동자가 자신의 로고를 쳐다보는지에 관심이 있습니다. 황인수가 링에 오르는 순간 아무도 눈을 뗄 수 없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실시간 스트리밍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황인수의 경기가 라이브로 송출된다면 채팅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욕설과 응원, 조롱과 기대가 뒤섞여 읽을 수조차 없는 속도로 올라가는 텍스트의 홍수. 하지만 제작진이 주목하는 것은 그 혼란 속에서 터져나올 슈퍼챗 위 향연입니다. 대중은 단순히 공짜로 욕을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황인수, 제발 참교육 당해라 라며 돈을 쏘고 누군가는 다 부숴버리고 증명해라 라며 돈을 씁니다. 황인수라는 존재는 시청자들의 지갑을 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트리거입니다. 이 경기 하나가 벌어들이는 도네이션 수익만으로도 프로그램 제작비의 상당 부분을 회수하고도 남을 것이라는 계산. 이것이 자본주의가 황인수를 놓을 수 없는 가장 현실적인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황인수의 출연은 단순히 IM 복서 채널 하나만의 축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유튜브 생태계 전체를 뒤흔드는 낙수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결론적으로 순수 스포츠 관점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 파급력과 상업적 성공을 노린다면 황인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IM 복서가 역사를 쓰기 위해 반드시 섭외해야 할 필수 카드입니다. 결국 질문은 황인수에게 자격이 있는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가 몰고 올 혼돈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가? 여야 합니다. IM 복서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안전하고 모범적인 스포츠 예능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황인수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전무후무한 흥행 폭풍 속으로 뛰어들 것인가? 장담하건대 당신이 그를 아무리 싫어한다고 해도 내일 황인수의 출연 예고편이 뜬다면 당신은 가장 먼저 클릭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흥행의 악마가 가진 힘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위험한 괴물을 링 위로 불러들여야 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십시오. 저는 비의 네메메이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